이처럼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큰 틀에서는 현재보다 더 내면서 좀 더 받는 구조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높아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정부가 내놓은 4개의 개편안에 대해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하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저희가 그 용어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보험료율이란 건 이제 월급에서 나가는 보험료의 비율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소득 대체율이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그 퇴직 은퇴 직전 시점의 소득 대비해서 연금이 몇 % 보장해 주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200만 원 소득자라고 이야기하면 예. 소득 대체율이 40%면 200만 원 곱하기 0.4, 80만 원을 보장해 준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부가 이게 보니까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4가지 복수안을 내놓았는데요. 현행을 유지하거나 또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또 보험료율을 올려서 소득 대체율도 높이는 방안, 이렇게 4가지인데 먼저 그 은퇴 전 월 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예, 500만 원으로 좀 예상을 해서요. 자, 먼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에서는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500만 원까지는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대 가입 가능한 게 468만 원이기 때문에. 468만 원이요. 예. 네네. 국민연금은 이제 자기가 1,0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상한이 있어서 468만 원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냥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 예를 들어 우리가 느낌을 받아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그 보험료는 예를 들면 1안 같은 경우는 보험료 이상이 없는 거죠. 2안 또 보험료 이상이 없는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3안과 4안은 보험료가 3%하고 4%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500만 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3%면 15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네. 4%면 2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소득 대체율은 이제 1안과 2안은 기본적으로 그 국민연금의 인상은 없고요. 예. 2안은 이제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올라가는 거니까 기초연금액만큼만 10만 원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다음에 4만은 이제 소득 대체율 45%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네. 40%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그 소득 대체율로 한 30만 원 정도 18만 7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이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이제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라는 게 이제 세금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이게 그거를 되게 더 준다는 것은 이제 국민연금 고갈 위기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1안, 2안, 3안, 4안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 8월달에 놓았던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제시한 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 개선위원회 안은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그 소득 보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안과 네.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급여 대체율은 그냥 두고 연금 보험료 올리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2안, 3안, 4안이 다 이제 노후소득 보장은 좀 강화시키는 안인데 네.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안이나 4안 다 보험료를 인상하지만 이 올리는 것이 소득 대체율 인상한 분에 있는 것이지 예. 현재 40%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정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이 다소 좀 빠져 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 쪽으로 해서 2안, 3안, 4안을 만들었고 또 3안, 4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소득 대출이 인상되니까 네. 소득 대출 인상하는 만큼만은 보험료 좀 인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원래 현행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저부담 고급의 구조. 그래서 결국은 2057년에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랄까요? 그런 해결책은
한계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라면 국민연금 고갈 상태를 보존할 가능한 개편안이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거에 대한 네네, 조치는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건데 결과적으로 3사안 같은 것이 이제 좀 뭐 적용이 되려면 그만큼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네네, 저희가 뭐 불보다 뻔한 일일 텐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 오늘 내안 중에 그나마 가장 가장 현실적이다 이게 가장 낫다라고 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사안 같은 경우가 예. 지난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2차 재정 재계산 이후에 제도 개선안으로 만들어졌던 안과 비슷한 안입니다.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것은 그때는 기초연금이 없었거든요. 기초연금이 예. 지금 현재는 2021년까지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없던 상태에서 소득 대체율을 50%로 하고 연금보험료를 한 13%로 올린다는 안이었는데 예. 이번 안은 이제 50% 13% 소득 대체율 50%에 연금보험료 13%는 같은데 기초연금 30만 원을 또 일반 재정에서 부가 재정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미래 세대의 노후소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